여러분, 안녕하세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시작,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모집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사회를 맡은 사피의 조민지 프로입니다. 네, 지난 2주 동안 저희 대전을 시작으로 전주, 부산, 서울, 광주,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집 설명회를 진행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사피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피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설명에 앞서서 저희 이벤트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해요. 네, 첫 번째, 유튜브 구독 이벤트입니다. 사피의 공식 채널인 헬로사피를 구독하기 누르시고 인증샷을 캡처해주세요. 저희 1:1 문의 게시판에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친구 추천 이벤트입니다. 사피에 관심 있는 친구에게 사피를 추천해주세요. 사피닷컴 로그인 후에 어플라이 들어가시면 추천 가능합니다. 네, 세 번째는 홍보물 찾기 이벤트인데요. 전국 대학교에 게시된 포스터랑 현수막을 찾아서 인증샷을 찍고 인스타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저희 자세한 내용은 사피닷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푸짐한 선물 정말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그러면 설명의 순서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첫 번째 사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사피 소개 시간 가져볼 거고요. 이후에는 사피드하게 풀어보는 FAQ 시간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여러분들과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실시간 Q&A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피 소개를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피 김도영 팀장님 모시고 저희 사피 모집부터 취업까지의 전반적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피 사업 총괄하고 있는 김도형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실제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만나 뵙고 사피에 대해 설명드리고 필요한 질문들을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현장에 정말 뜨거운 열기들을 제가 직접 다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좋았지만 아무래도 장소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 모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오늘 온라인 모집 설명회를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사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 쉽게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직접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모두 쉽게 지원하시고 실제로 다 합격해서 사피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피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사피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삼성은 함께 가요 미래로 이네이블링 피플이라고 하는 CSR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 교육 중심의 CSR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다 더해서 삼성에서는 임직원들과 청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노하우를 전부 다 합쳐서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18년도 12월 달에 설립을 했습니다. 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저희가 줄여서 사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우수한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을 하겠다. 그리고 이 양성된 인력들이 기업에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들을 공급하겠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세 가지의 모든 목적들을 이루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for Youth 사피는 삼성이 주관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고 아이들과 미래재단이 함께하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네, 사피는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전국에 총 5개의 캠퍼스가 있어요. 우선 서울에 하나 있고요.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이렇게 총 5개의 사피 캠퍼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든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다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에서든 다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캠퍼스들은 동일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고 교육 인프라 환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사님들도 동일한 실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수준의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어디든 상관없이 어느 지역의 캠퍼스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사피는 총 1년짜리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죠. 다른 기관들은 이보다는 좀 짧은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총 1년짜리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학기는 저희가 기본 과정이라고 부르는데요. 5개월 동안 기초 코딩 역량 향상 과정을 제공해 드립니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코딩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 완성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상반기 자폐를 한 달 동안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때는 취업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다양하게 커리큘럼들을 구성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2학기는 저희가 심화 과정으로 부르는데 이때는 실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직접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5개월 동안 7주짜리 프로젝트를 총 3개를 경험하는 그런 수업을 듣게 될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1개월 차에 하반기 자폐어라고 해서 이때는 사피만의 전용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업들과 만나보고 채용 면접도 해보고 취업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때도 물론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같이 제공이 됩니다. 네, 앞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사피는 1년짜리 코스 1학기, 2학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학기는 기본 과정입니다. 주로 이제 웹 인베이디드 모바일 알고리즘 기반의 코딩 역량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파이썬 트랙이나 자바 트랙, 인베이드 트랙, 모바일 트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도 더 상세한 부분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심화 과정은 아까 제가 총 3개의 프로젝트를 각각 7주간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공통 프로젝트, 두 번째는 특화 프로젝트, 세 번째는 자율 프로젝트, 이렇게 총 3개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율 프로젝트는 특이하게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5개에서 1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현업에 계시는 개발자들이 직접 멘토로도 참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한다면 이런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를 선택해서 자율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사피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정말 오로지 공부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커리큘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중간중간 숨을 좀 쉴 수 있게 해드리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사피 미드업입니다. 사피 미드업 행사 때는 뭐 김종국이나 뭐 에일리나 다비치 같이 굉장히 유명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모시고 와서 저희가 콘서트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굉장히 유명한 예능인들 혹은 연예인들 모시고 와서 공연들도 보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TV에서만 볼 수 있을 법한 교수님들 모시고 와서 인문학 특강들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잠시 쉬어가고 뭔가 힐링할 수 있고 그런 시간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월 사피데이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휴식도 아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반별 대항전 혹은 지역별 대항전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즐기는 시간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피 프로그램 중에는 재학을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사피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마 SNS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재능을 취미를 잘 살려서 사피 기자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피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피 생활을 1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사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잘 포장할 수 있고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 마치 그 대학교의 학생회처럼 자체 활동도 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리더십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피에 굉장히 많은 교육생들이 수료를 해서 여기저기 기업들에 취업을 했죠. 벌써 한 850개, 900여 개 가까운 기업에 취업을 한 여러분들의 이제 사피 수료생들이 동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피니티라는 이름으로 동문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피를 졸업하고 수료하고 나간 친구들이 단순히 기업에 들어가서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피 동문회라는 이름으로 재능 기부 활동도 하고 금전 기부 활동도 하고 여기 사피에서 받았던 많은 혜택들을 내리사랑으로 후배들에게도 혹은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도 하고요. 사피인의 밤 같은 행사들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피는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하고 교육 커리큘럼이 제공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취업 지원 서비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우선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매월 취업 관련된 특강들을 제공해주고 있고, 특별히 자폐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자기소개서를 잘 써보거나 혹은 비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IT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보거나 이런 경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역량들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맞춤형 취업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입학을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에 전문 취업 상담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대1로 취업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산업군의 기업에 가고 싶어 하는지, 혹은 어떤 회사를 타겟해서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 수준들로 확인한 다음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정 기업에 지원을 하고자 하면 그 기업에 대한 분석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취업 상담이라든지 맞춤형 모의 면접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채용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피에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로 각 기업들에 대한 소개나 채용 설명회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취업에 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폐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1학기 코스 5개월이 끝나고 나면 1차 자폐어 1개월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때는 말씀드렸던 대로 다양한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개발자들도 모셔와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2차 자폐어에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위한 기회장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피 전용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피에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채용을 전제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요. 혹은 채용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받던 상담들이 추후 공채 때 가점으로 적용되는 등 다양한 혜택들을 주는 그런 2차 자폐어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대략 어떤 그 수치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가 됐는지 좀 살펴보자면 연중으로 채용 박람회가 2번 이루어지는데요. 그때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350여 개 기업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채용 박람회 현장들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상시로 150여 개 정도의 기업들이 채용 설명회를 사피에 와서 직접 여러분들 대상으로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피 채용 우대 기업인데요. 지금까지 한 150개 기업 정도가 사피 학생들을 잘 뽑기 위해서,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서 사피 학생들만 해가지고 특별 전형을 하거나 아니면 서류는 아예 면제해주거나 코딩 테스트를 면제해주거나 혹은 사피 교육기간 1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거나 이런 다양한 우대 혜택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150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로고들이 보일 거예요. 네, 사피 우대 기업이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유명한 금융회사 혹은 대기업들, 유명한 IT 기업들이 모두 다 이런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150개 기업이 되지만 지금도 사피의 우대 기업이 되고자 손들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다. 사피가 취업이 잘 된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수료생이 1기부터 7기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7기는 뭐 졸업한 지 1년도 채 안 됐어요.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이 학생들까지 포함해도 취업률이 무려 82%입니다. 저희 사피를 수료한 지 1년이 넘은 학생들만 계산하면 92%가 훨씬 넘는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에 취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취업한 기업들을 보면 여러분들 알만한 대기업들 당연히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카라쿠베 당토직 당연히 있습니다. 심지어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해외 유명한 IT 기업에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들 저희가 최대한 맞춤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피에 도대체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엄청 궁금하실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이 뛰어나서 코딩 테스트 점수가 엄청 높아야 들어간다.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다 있을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상관없습니다. 사피는 완성된 인재를 뽑는 게 아니라 뽑아서 저희가 완성시키려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세 가지의 덕목만 봅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야 되니까 개발자가 되기 위한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볼 거고요. 사피는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사회공헌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나면 반드시 취업을 하겠다라는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피는 1년 동안 엄청난 학습량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교육지원금까지 매달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로지 공부만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도록 강한 학습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 덕목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사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피의 모집 프로세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원 프로세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지원서 접수를 사피닷컴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월 달에 있을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전공자, 비전공자는 각각 따로 다른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하고요. 마지막 6월 초중으로 예상되는 인터뷰, 면접 한번 보면 됩니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나면 그중에 누구라도 사피 10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것들 캘린더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 2주간 저희가 전국을 돌면서 오프라인으로 설명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4월 24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지원서 접수한 지가 일주일이 훌쩍 넘었네요. 여러분들 아마 아직까지도 지원서 접수 안 하신 분들이 이 온라인 모집 설명에 더 참석하셨을 텐데요.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5월 8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연휴 기간에도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지원서 접수 꼭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온라인 모집 설명회 진행하고 그다음에 5월 8일 날 지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에세이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원서 접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5월 13일, 21일 날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있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덕목을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를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진짜로 그러면 사피가 다 지원할 수 있느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사피가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에 부합하긴 해야 합니다. 저희는 만 29세 이하를 청년이라고 기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기 같은 경우는 93년도 7월 1일 이후 출생자들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고요. 국내외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을 확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공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사피에는 뭐 미술을 전공했거나 음악을 전공했거나 인문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사피에 와서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돼서 좋은 기업들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개발에 관심이 있고 좋은 개발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있다면 누구라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청년 취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공헌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취업이 되어 있는 분들은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인터뷰 시작일부터 본교육 시작할 때까지 반드시 재직하지 않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것들이 나 혼자 그냥 난 퇴사했어요가 아니라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퇴사 상태이신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굉장히 공부에 집중해야 된다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10기가 시작되는 아마 7월 초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셔틀버스를 서울을 제외한 지역은 보내드리곤 있지만 셔틀버스가 뭐 아주 멀리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사피 캠퍼스 근처에 거주하면서 셔틀이라도 탈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거나 개인이 직접 통학이 가능한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코로나 전에는 성적 우수하신 분들 해외 연수도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필로 해외 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 요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원서 작성은 아마 사피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실제로 화면을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 정도 항목만 작성하면 되고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5분이 채 걸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언제든지 시간 내서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서 지원서 작성해 주시면 누구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교육 이수 희망 지역 부분입니다. 저희가 1, 2, 3지망까지 받고 있고요. 전국 캠퍼스는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으로 사피가 최종
최종 합격시켜줄지 모릅니다. 어쨌든 본인이 반드시 갈 수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1, 2, 3 지막을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세이는 500자 내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원서 없어하면 개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시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5월 13일과 21일 날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은 온라인 CBT 기반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혼자 조용히 시험을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시험 딱 준비하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독립된 공간에 있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전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CBT 기반으로 적성 진단을 본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뷰입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열정과 IT에 대한 관심도 논리력,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면접 인터뷰 때도 이 세 가지 덕목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만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사피에 대해서도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지원을 어떻게 하면 될지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사피에 쉽게 학생이 될 수 있는지 팁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 이후 시간에 진짜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좀 더 디테일한 사항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해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사피 쉽게 지원하시고 모두 다 합격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도영 팀장님 발표 너무 감사합니다. 사피 소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사피드하게 풀어보는 FAQ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을 바탕으로 저희 담당자분들이 빠르게 답변해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저희 배수연 프로님, 강대범 프로님, 8기 이은지 교육생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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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피에서 모집 담당하고 있는 배수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획하고 있는 강대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모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현재 사피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8기 교육생 이은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배수연 프로님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배수연 프로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습니다. 네, 사피에 대한 FAQ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역별 경쟁률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 어디인가요? 자, 지역별 경쟁률 다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 우리 서울이 가장 높겠죠.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서울만 고집할 거 없이 여러 지역 다 지원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우리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학기에 수업 안 들어도 되는 24년 2월 졸업 예정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 불가능합니다. 사피 10기 지원 자격은 23년 8월 졸업 예정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 졸업 예정자로 지원 후에 졸업이 불가능하면 퇴소 조치하나요? 네, 당연합니다. 저희 교육 다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상태셔야 되시고요. 졸업 예정자분들은 졸업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원 자격은 되지만 나이가 많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지원하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원하실 때 나이 많다고 절대 불이익 없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인터뷰는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인터뷰 장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원하신 캠퍼스와 상관없이 모두 서울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인터뷰 장소 따로 안내 드리니까요.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원 자격의 보훈, 장애,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 우대사항은 어느 정도 비율로 뽑나요? 네, 저희가 상세한 비율은 안내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점이 부여되니까 많이 지원해 주세요. 자, 기존의 KDT 수강 이력이 있으면 지원 시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 4개 캠퍼스에서 받는
훈련 장려금을 추가로 받지 못한다는 건 꼭 알아두세요. 사피 우대 기업의 혜택은 반드시 1년을 수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각 기업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1년을 맞춰야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원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소프트웨어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취업률 차이가 있나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취업률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취업률 차이 신경 쓰지 마시고 교육 받으시고 여기서 취업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육 중에 취업해도 괜찮은가요? 당연히 괜찮습니다. 저희 사피 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받으면서 취업 준비 잘해서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집 관련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그 다음 교육 관련 질문해 주실 텐데요. 강프로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저한테도 보니까 8개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니까 뭐 전국에서 지금 6개 오프라인 설명회 하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전달받았는데 1,004개가 질문이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1,004개 보고 그 중에서 엄선된 교육 관련된 질문 8개를 지금 빠르게 말씀드릴 거니까 잘 귀 쫑긋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코딩 경험이 전혀 없어도 사피 교육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지금 사피에 9기까지 들어와 있는 교육생분들이 7,400명입니다. 이 중에서 절반이 비전공자분들이고 또 이 중에서 또 절반은 사실 코딩 무경험자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계시고 오늘 옆에 나와 계시는 그 은지님도 무경험자로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근데 굉장히 잘해서 1학기 때 우수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비전공자로 지원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네, 이거 모든 기수에 항상 나오는데 본인이 컴퓨터나 소프트웨어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전공자다. 근데 비전공자로 지원하겠다. 네, 그렇게 인생을 쉽게 살면은 네, 좀 쉽지 않겠죠. 소프트웨어 전공자가 비전공자로 지원 시 사피는 뭐 막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앞으로 이렇게 친구들이 물어볼 때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느껴지는 불이익이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공자인데 개별적으로 자바를 어느 정도 공부했으면 전공자로 지원해도 괜찮을까요? 완전히 누구나 생각하는 비전공자 있잖아요. 뭐 어떤 어문 계열이라든지 뭐 상경 계통의 비전공자 분들이면은 당연히 비전공자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전자가 들어가 있다든지 전기, 뭐 IT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대학교 때 뭐 컴퓨터 관련된 전공 과목을 많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이 수강했다든지 꽤 들었는데 학점이 굉장히 좋아서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전공 실력이 있다. 그런 분들은 지원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공자 코딩 테스트 난이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에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네, 벌써 한 8년 정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프트웨어 엑스퍼트 아카데미.com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네,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죠. 네,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난이도가 D1부터 D8까지 8가지 난이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공자분들은 D1부터 D3 정도까지 문제를 많이 푸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보다 어려운 거는 사피에 들어오셔서 저희가 알려드릴 거니까 더 이상은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분들도 비슷한 문의가 있어서 뭐 굳이 답변을 드리면 엑스퍼트 아카데미로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D1부터 D2를 뭐 보시는 것도 좋고 보통은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에서 필요한 논리적, 수리적 사고를 위해서 뭐 수열이나 뭐 행렬, 뭐 경우의 수, 확률 이 정도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적 그 지식을 요하는 문제를 내니까 그 정도 공부하시면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바 트랙은 전공반, 비전공반으로 구분되는데 커리큘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희는 커리큘럼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육에서 어떻게 완전히 동일할 수가 있냐? 교육에서 중요한 거는 보통 뭐 강사분들도 계시고 커리큘럼도 있고 수강생분들도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다르면 당연히 뭐 어떤 깊이나 이런 게 조금은 다르겠죠. 하지만 커리큘럼 자체는 동일하고 이제 문제를 뭐 3문제 풀 걸 뭐 2문제만 푼다든지 이런 거의 차이가 있겠죠. 입과 후에 트랙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어떻게 할 수 있냐? 네.
이거는 아마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입과 후에도 트랙 변경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는 분반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트랙을 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트랙을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근데 물론 손 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시험을 잘 봐야지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에 참여 못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2020년 2월에 우리에게 악몽과 또 같았던 코로나가 우리에게 왔었지만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굉장히 훌륭한 대한민국 IT 인프라를 이용한 온라인 비대면 학습이죠. 다시 보기와 그리고 웹엑스라는 것을 통한 온라인 코칭을 제공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기업에 뭐 취업 준비를 하려고 해서 수업에 참여를 못했다든지 코로나에 걸려서 학습이 조금 어려웠다든지 그럴 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분반 테스트로 트랙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반 테스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굉장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이 고민의 시작은 언제냐. 여러분들이 사피에 합격했다는 것을 받고 나서 분반 테스트 1점까지만 준비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난이도로 저희가 준비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사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강프로님, 제가 귀를 쫑긋하고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프로젝트 관련한 질문이에요. 저도 한 가지만 드릴게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주제는 정해주는 건지 아니면 교육생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사피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랑 저희 대학교 때 진행하는 프로젝트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한데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벌써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다니 사피의 꽃을 보통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사피의 이 프로젝트는 사피의 꽃이고 뭐 진수고 정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벌써 거기에 관심을 가진다니 저도 기쁜 것 같습니다. 사피 프로젝트 자체는 김도영 팀장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사피는 3번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3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취업에 필요한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수 있는데 앞에 2번의 프로젝트는 사피에서 명세서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그 명세서를 뭐 A부터 Z까지 따라하면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추가하거나 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디스커션을 하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되고 3번째 프로젝트가 바로 자율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피에 들어오셨을 때 가졌던 혹은 사피에서 이것만은 내가 만들어 봐야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자율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시면 되고 명세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피랑 이제 연관돼 있는 많은 회사들이 사피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업에서 명세서를 제공을 해서 그런 기업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대체 무슨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모집 설명에 지금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프로젝트를 1개에서 뭐 3개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를 좀 추가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 SVM 시스템 프로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 프로젝트. 네, 이 프로젝트는 삼성 전기의 멘토분이랑 구미에 있는 6분의 교육생분들이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괜찮은 자동차를 타면은 마치 카메라가 위에 없는데 카메라가 마치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 뭐 사방에 이렇게 봐서 사고를 좀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주차 같은 게 어려운데 그런 주차에 부딪히지 않도록 제공하는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천장에 카메라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이런 뭐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운전 보조 시스템인데 이거를 기업 연계 프로젝트를 해서 했고 사피에서 제공해주는 교보제가 있어요. 근데 그 교보제 비용을 저희가 많이 들이지는 못하는데 그 교보제 비용을 굉장히 알차게 사용해서 실제 자동차와 굉장히 유사한 자동차를 만들어서 이거를 구현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표를 직접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포르쉐는 아니지만 세계 최초 카메라가 설치된 마트카트 모르쉐 1호가 마침내 탄생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모르쉐 1호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키 입력을 통해 차량의 전방, 후방, 그리고 왼쪽, 오른쪽까지 시야를 한 번씩 확인하고 드디어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구미 캠퍼스에서 출발해서 장애물을 확인하면서 부울경 캠퍼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광주 캠퍼스, 대전 캠퍼스,
그리고 서울 캠퍼스까지 지났습니다. 아, 코너링이 상당히 자연스러운데요. 역시 일종보통답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바닥에는 저희 7기 동기생분들이 1년 동안 걸어온 길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파이썬 트랙, 자바 트랙, 모바일 트랙, 인베디드 트랙까지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마침내 수료점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 7기 동기분들 모두 1년 동안 과제하랴, 프로젝트하랴, 포트폴리오까지 준비하랴, 네, 정말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요. 그래서 과제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네, 프로젝트를 놓고 싶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동기들과 함께 잘 이겨내서 여기까지 온 만큼 앞으로도 동기들과 함께 사피를 등에 업고 열심히 준비해서 잘 나아간다면 지금 보이시는 이 삼성전자 같이 좋은 기업에 취업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저 지금 약간 눈물을 보였어요. 지금 눈물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네. 지금 저희가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약간의 음성 변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원래 저 친구가 저런 게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지금 마음이 되게 좀 떨리고 굉장히 그 감격에 아직 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실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은지님은 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프로젝트를 2번이나 진행을 하고 또 3번째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7주 동안 저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저렇게 퀄리티 있는 프로젝트를 또 감동까지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채팅방에 팀원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 남은 2주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도 다음 모집 설명회 때 여기 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기원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두 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으로 실시간 Q&A 시간입니다.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올라오는 동안에 이벤트 신청서에 써주신 질문을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자, 우리 은지님이 지원자의 마음으로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사전 질문에 받았던 질문 먼저 강대범 프로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피 교육은 총 학습량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학업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다행히 쉬운 질문이 처음에 들어왔네요. 네, 사피는 1년 동안 1,600시간의 교육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1학기 800시간, 2학기 800시간 이렇게 해서 합쳐서 1,600시간인데 하루에는 한 8시간, 9시부터 6시까지 학습 시간이 있고 이걸 복습하려면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정도 하면 되는 커리큘럼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맞나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로는 사피에 정말 매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1학기, 2학기 모두 새벽까지 공부하고 또 프로젝트 한다고 새벽까지. 이제 마무리한다고 새벽까지 이제 작업하고 그랬는데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진짜 하루 종일도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새벽까지 공부를 한다고요? 그럼요. 아, 저도 체력이 좀 안 되는데 만 29세 이하를 뽑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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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배수연 프로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이제 10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인터뷰 관련해서 궁금증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 관련 질문 드릴 건데요. 인터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복장 기준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인터뷰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인터뷰 우선 프리젠테이션 면접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오시기 전까지 IT, 소프트웨어 관련한 트렌드 많이 보시고 오시면은 준비한 면접 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복장, 많이들 정장 입어야 되나 고민하실 텐데 저희 복장은 단정한 복장이라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장을 입던 괜찮습니다. 단정하게만 입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우리 면접 참여하셨던 우리 은지님, 네. 어떤 복장 입고 오셨어요? 네, 저도 비즈니스 캐주얼에 맞춰서 슬랙스에 셔츠 입고 그리고 이제 가디건을 걸쳐 입고 갔었는데요. 막상 현장에 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정장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쫄았지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보시면은 네, 정장을 입지 않으셔도 합격에 문제가 없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정도 복장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단정하게만 입고 오시면 되시니까요. 복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채팅창에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자, 우선 우리 권영성 님이 해주셨던 질문이에요. 10기가 마지막 모집 기수인가요? 자, 이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네, 10기 마지막 아니고요. 다음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원 자격 되실 때 바로 지원하시고 10기에서 같이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규성님이 해주신 질문인데요. 자, 저는 계절학기가 7월 15일부터인데 이런 경우 10기 지원 못하겠죠? 강프로님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가 뭐 졸업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지원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졸업을 분명히 할 수 있다면 근데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서 문제다. 이게 이제 고민인 거잖아요. 말이 막 꼬이네요. 그 계절학기가 있어도 계절학기에 출석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졸업이 확실하다면 계절학기를 듣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핸드릭님이 질문 또 주셨네요. 비전공자 CT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 은지님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적성 진단이다 보니까 G사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G사트 관련 문제를 풀었었고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사피 관련한 그런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 위주로 열심히 풀어보신다면 사피 적성 진단이 G사트보다는 훨씬 쉬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플러스 SEC님, 우리 사피 교육 기관마다 지역마다 특징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우리 강프로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한테 질문이 많이 오네요. 네, 사피 5개 캠퍼스는 기본적으로 같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사님들도 이제 지역을 순환하시기 때문에 같은 교육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별 특화 트랙은 있습니다. 구미의 모바일 트랙, 광주의 인베디드 트랙, 그리고 비전공 자반은 서울과 대전에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이점은 알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뚱님이 질문 주셨어요. 자, 졸업 예정자면 6월에 4대 보험 아르바이트 병행 가능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우선 졸업 예정자인 경우에는 재직 상태 저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졸업 예정자인 경우 4대 보험 가입돼 있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교육 시작할 때는 4대 보험 가입돼 있으면 안 되니까요. 교육 전까지만 아르바이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스터니님, 자, 복수 전공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복수 전공은 전공자로 해야 하나요? 비전공자로 해야 하나요? 이건 어떻게 강프로님이 답 주실까요? 네, 어려운 게 또 저한테 왔네요. 네, 아까 전에 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복수 전공이 소프트웨어 전공과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닌 거를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소프트웨어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했다면 본인이 전공 지식이 충분하면 전공자로 지원하셔도 되고 본인이 나는 비전공자분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보고 싶은 스타일이다. 그러면 비전공자로 지원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우리 적성진단 관련 질문인데, 자, 전공과 비전공 소프트웨어 적성진단 둘 다 보아도 괜찮을까요? 자, 이거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자, 둘 다 불가능하세요. 자, 지원할 때 우리 전공, 비전공 선택하게 되시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적성진단 관련 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응시할 때 카메라와 마이크 필요한가요? 그리고 여건상 집에서 응시가 어려운 상황이라 스터디 카페, 스터디룸 같은 공간 대여해서 응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이건 어떻게 강프로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적성진단 응시할 때 전공자 소프트웨어 적성진단은 카메라랑 마이크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이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뭐 집에서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정 여의치 않으면 그런 공간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이 나오면 안 되겠죠. 네. 자, 우리 은지님한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은지님은 그 적성진단 네. 준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G사트랑 이제 에듀땡이라는 이제 노란색 교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적성 진단 전에 한 1, 2주 동안은 거의 매일매일 풀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진짜 쉽게 푸실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만 잘 푸시면은 적성 진단은 어렵지 않게
통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인터뷰는 혹시 네. 인터뷰까지 그러면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인터뷰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피 면접 스터디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제 동네에 가까운 곳에서 하는 면접 스터디를 친구들이랑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면접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 꽤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만나서 했었고, 만날 때마다 이제 질문에 이제 대비해서 질문 준비해오고, 또 PT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서 매번 그 각자 이제 기사 하나씩 랜덤으로 가져온 다음에 서로한테 이제 그 랜덤으로 그냥 던져주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연습을 해보면서 면접에 대비했습니다. 지금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냥 면접 가면은 바로 프리패스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우리 자바반 관련해서 또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요. 자, 자바반 들어가게 되면 코테 자바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강프로님? 네, 자바를 본인이 지망했다고 해서 꼭 자바 언어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C, C++, 자바, 파이썬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자, 우리 면접 관련 질문인데 우리 은지님이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사피 면접 스터디 어떻게 구하셨나요? 커뮤니티 같은 게 있나요? 보통 면접 스터디는 오픈 카톡방 가면은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오픈 카톡방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네이버 카페에서 찾아봤는데 면접 스터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어디서 찾지? 이러면서 막 찾다가 뒤늦게 오픈 카톡방에서 이제 구한다는 걸 알고 되게 뒤늦게 들어가서 아, 제발 받아달라. 저 마지막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오픈 카톡방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지네요. 어떤 질문들 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네, 그 사피 지원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준비하시는 오픈 카톡방들도 있고 하니까 우리 은지님처럼 직접 찾아서 준비하시면은 많은 도움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채영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6월에 졸업 예정 증명서가 나오는데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네, 6월에 나오시는 분들이 올해 8월 졸업 예정자 분들일 겁니다. 23년 8월 졸업 가능하시면은 지원 가능하십니다. 자, 이 간단한 질문 먼저 갈게요. 비전공자, 적성검사 계산기 사용 가능한가요? 라고 했는데 프로님 답변 되시나요? 네, 저희가 일단 이런 거의 사용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엑셀, 뭐 계산기, 뭐 이런 거 다 권장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푸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뭔가 뭐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오셔도 학습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으로 꼭 푸는 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은지님한테 물어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 인터넷 검색이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시험 볼 때 어떠셨어요? 인터넷 검색 이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죠? 프로님? 당연하죠. 비전공자니까 네, 검색할 시간이 없으시지 않을까? 우리 질문 졸업 예정 관련해서 질문이 많은데요. 자, 우리 졸업 예정 제출이면 제출 이후 합격하면 졸업 이후에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합격하고 졸업 예정자분들은 합격하고 나서 졸업 증명서 반드시 제출하셔야 되시고요. 졸업 증명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 아까 퇴소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졸업 요건 충분히 확인하셔서 졸업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잠깐 질문 네. 정리하시는 동안 한번 사전 질문 네. 있던 거 하나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되게 질문이 많이 그러면- 있어가지고 사전 질문도 네, 강대범 프로님께 또 또 저요? 코딩 없는 비전공자인데 인베디드 모바일 트랙에서 학습할 수 있나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코딩 경험이 없는 비전공자인데 인베디드 모바일에 학습할 수 있나? 이거는 은지님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 열심히 공부하느라 친구가 없어서 근데 모바일이랑 인베디드 네. 반에는 친구가 없는데 비전공자 반에는. 네, 비전공자 반이다 보니 네, 그럼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인베디드랑 모바일은 저희가 꼭 전공자만 대상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난이도를 좀 더 높인 그런 약간은 고난이도의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꼭 지식이 아예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압축적으로 앞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학습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자나 뭐 아예 비전공자분들은 좀
이렇게 권해드리기가 어렵고 전자나 뭐 전기 뭐 이런 과들을 하셨을 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사전 질문 하나 더 네. 볼까요? 그러면 배수환 프로님께 모집 네.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사피는 10기가 마지막인가요?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아까 답변 하나 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10기가 마지막 아닙니다. 우리 10기 네네네. 이후에도 진행되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런 질문을 근데 하는 이유는 보면은 그냥 뭐 본인이 아직 나이가 안 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떨어졌을 때 또 나중에 사피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피에 물론 10기가 마지막이 저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거 사피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떤 많은 좋은 교육 과정을 또 준비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자소서를 썼던 경험이나 인터뷰를 준비하셨던 경험을 통해서 다른 기업에도 분명히 준비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저희 지원하시면서 다른 기업 준비도 같이 병행하세요. 네,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채팅창에 또 많은 질문들이 이제 올라왔어요. 자, 이게 전공자 설명드렸더니 이제 비전공자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전공자 소프트웨어 적성 진단에서 마이크와 카메라 필요하다는데 비전공자의 경우도 필요한가요? 자,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화상으로 계속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카메라 필요는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전공자의 경우에는 적성 진단 이후에 2차 검증을 인터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비전공자도 카메라 없다고 부정행위 안 돼요. 네. 자, 우리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볼게요. 자, 지원서에서 학점도 기입하던데 학점도 평가 요소인가요? 우리 은재님 학점 어떻게 될까요? 제 학점이 좋지 않아요. 불쑥 들어갔다. 네. 그래서 그런 학점이나 뭐 영어 점수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가 않고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피를 지원하기 전에 혼자 코딩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밤을 새서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에세이에 잘 담아 적었고 또 면접에 가서도 그런 열정을 잘 어필했더니 그 점을 좋게 봐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점보다는 코딩 공부에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두방정님이 주셨던 질문인데 답변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우리 강프로님이 답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우리 김세영님이 주신 질문인데, 자, 적성 검사 본 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듣는데 사실은 사피에 오셔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학기 때 뭐 하냐, 2학기 때 뭐 하냐, 뭐 졸업할 때 뭐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짧지만 지나기 나기 전에는 굉장히 좀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뭘 진짜로 실행한다기보다는 본인의 하고 싶었던 거, 뭐 어떤 이렇게 이런 IT 나중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면 실제로 여기 들어오셨을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가희님 질문인데요. 자, 현재 졸업자이고 4대 보험 가입된 알바 중이지만 인터뷰 일정 전에 퇴사할 예정인데 지원 불가한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자, 우선 졸업자 분들이라면은 우선 재직 여부 저희가 확인하게 되죠. 근데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은 인터뷰 시작일입니다. 그래서 인터뷰 시작 전까지 지금 퇴사 예정이시라고 하면은 지원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응님 질문이에요. 자, 임베디드 과정은 언어를 어느 것을 쓰는지 알 수 있나요? C나 C++ 위주인가요? 우리 강프로님. 네, 이응님께 네. 네, 부르기가 쉽지 않네요. 이응님께 네. 답변을 드리면은 인베이드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C로 이제 사용이 되고 인베이드 자체는 근데 인베이드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웹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웹과 관련된 그 이제 파이썬과 그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도 같이 다룬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BD 제리님이 취업 관련해서 질문 주셨는데, 자, 사피 중에 취업이 되면 나가도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면접 일정이 잡히면
말씀드리고 해당일에 빠질 수 있나요? 네, 이건 제가 바로 답변 드릴게요. 자, 우리 교육 받는 목적 자체가 취업이죠.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면접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미리 안내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은지님도 뭐 이런 거 이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거 말씀? 그 중간에 공가를 이용해서 네, 많습니다. 2학기에는 제가 취준이랑 병행하고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고에 지원하고 뭐 코테가 있으면 코테를 보러 가기도 하고 면접 일정이 잡히면 면접을 보러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공가 신청을 해서 면접이나 이제 코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학사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취업 준비 관련해서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시면 되고 대신에 그날 빠진 거는 저녁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아마도 따라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취업 준비 열심히 하라고 교육과정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원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 마스코리 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비전공자이고 코딩 관련 경험이 무관한데 컴퓨터 자격증 4개가 있으면 그걸 공부한 경험으로 에세이 어필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우리 은지님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컴퓨터 자격증이라고 하시면 뭐 한글이나 엑셀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처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뭔가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사피에 와서도 코딩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교육 받은 거 있으면은 최대한 많이 어필하시고 준비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재준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자, 비전공자인데 정처기도 있고 자바 공부도 제법 많이 해서 전공자 반으로 신청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전공자 반으로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사 정보 적을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우리 프로님. 네. 그러니까 비전공자가 이제 기준이 이제 인문계 보통 이제 말하는 어문 계열, 뭐 상경 계열, 뭐 이런 어떤 기타 다른 보통 저희가 인문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전공분들은 사실 갑자기 그 몇 년의 시간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비 교육도 엄청 많이 받고 뭐 혼자서 독학도 엄청 많이 했고 그래서 이미 자신 있다. 뭐 전공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전공자와 동일하게 코딩 테스트를 그럼 봐야 된다.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네. 아까 전에 대답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내가 추가를 네. 할게요. 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비전공인데 전공을 가고 싶다든지 전공인데 뭐 비전공을 가고 싶다든지 네. 그게 정확하게는 뭐 난이도보다는 나는 파이썬을 하고 싶어서 뭐 자바를 하고 싶어서 이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상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경험상 비슷한 이제 그 전공자 분들이 조금 모여 있을 때 1학기 때는 그럴 때 굉장히 시너지가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뭐 전공자 사이에서 나만 비전공자, 비전공자 사이에서 나만 전공자 이것도 뭐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약간 좀 끼리끼리 1학기 때는 하고 2학기가 되면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전공자랑 비전공자랑 섞여서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갑자기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우리 캠퍼스별 수강 인원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캠퍼스별 인원 자, 우리 5개 캠퍼스 있죠? 5개 캠퍼스 중에서 우리 서울 캠퍼스가 550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그 외 4개 캠퍼스가 60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200명, 광주, 구미 150명, 그리고 우리 부울경 100명 이렇게 해서 총 1150명 선발 예정입니다. 자, 이 JS 리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자, 기획자 자격으로 웹앱 서비스를 실제 창업을 했는데 이 점 어필하면 면접에 도움이 될까요? 이거는 어느 분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강프로님, 은지님 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은지님 네. 기억해 본 적 있나요?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 스터디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친구도 이제 비전공자인데
이제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에세이에 썼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해서 저랑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네. 창업 기획자로 앱 서비스 창업한 경험이 에세이에도 쓰시고 면접에서도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질문이 많아서 우리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자, 우리 질문 딱 3개만 한번 더 받아볼게요. 자, 이 35학점 관련한 얘기가 많은데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얘 뭐라고 읽나요? 단테인가요? 네. 소프트웨어 수업을 들은 전자 졸업자입니다. 전공자, 비전공자 관련하여 초기에는 35학점 이상의 수료자들은 전공 지원이 가능이라고 하셨고, 최근에는 졸업한 학과에 소프트웨어인지 아닌지 물어보라 하는데 정확한 가이드 무엇인가요? 자, 우선 전공, 비전공 관련해서는 강프로님께서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대답을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서 결자 해지 정신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면, 전공자랑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비전공자를 저희가 완벽하게 가려서 받지는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헷갈리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전공 학점 35학점 정도를 말씀드렸던 것은 35학점이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많은 적어도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전공 기준을 35학점을 넘어야 이제 너가 졸업할 수 있다, 이런 졸업 학점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한 35학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뭐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34학점을 들으신 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25학점을 들은 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전공자들이랑 겨뤄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혹은 부족하지만 내가 끝에서라도 따라가 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원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4대 보험 관련한 질문이 많은데, 김도현 님이 질문 주셨는데,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가 아니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자, 우선 4대 보험 관련한 부분은 4대 보험 중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2가지만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지원 자격에 충족하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 많이 받았는데요. 저 딱 한 가지만 우리 은지님께 더 질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사피 준비할 때, 네. 자, 비전공자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해서 사피에 합격하셨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우면서도 되게 쉬운 답변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개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서 제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을 하고 사피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공부 경험을 에세이에 잘 적었고, 그리고 적성 진단도 열심히 기출문제 풀었고, 또 특히 면접 스터디 할 때도 그냥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사피에 지원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쉽게 지원하시는 분들도 간절한 마음만큼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은지님 설명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은지님도 비전공자로 지원을 하셨다 보니까 걱정이 여러분들처럼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 지원을 꼭 가겠다라는 의지, 열정 가지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아쉽지만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왜요? 아쉬운가요? 너무 질문이 지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혹시 하나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혹시 좀 반복해서 질문한 게 뭐 있을까요? 자, 우리 질문이 꽤 많이 있어가지고 네. 갑자기 끝내려니까. 아쉽나요? 뭐 어떤 네. 질문이 좋을까요? 뚜비두밤님? 네. 네. 뚜비두밤님이 비전공자 적성고사에서 모르는 문제를 풀었을 때 틀리면 쥐싸처럼 감점이 있나요? 차라리 안 푸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런 얘기에 그냥 그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틀릴 거를 예상해서 틀리는 걸 알고 틀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보통은. 본인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쓰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게 보통은 뭐 실제로 우리가 감점을 하든지 안 하든지 결국은 그렇게 정답을 내려고 했던 노력이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그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전공자와 비전공자 인터뷰 진행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왠지 되게 간절함이 막 느껴지는 질문 같은데요. 자, 우선 진행 방식은 동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면접관분들이 질문을 하실 때 전공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전공자 용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정도까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우리 사피닷컴 홈페이지 1:1 문의 또는 우리 사피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은 좀 더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은지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1년 전에 사피에 지원하면서 걱정도 많았고 정말 너무 사피에 너무 들어오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와. 네. 자,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사피와 함께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현실이 되도록 사피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자, 우리 강프로님. 네, 다들 감동적인 멘트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부담이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오픈 AI라는 곳에서 만든 챗 GPT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챗 GPT가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사실 3.0이나 3.5나 뭐 2.5나 이런 게 많이 차이가 없었는데 굉장히 많은 거대한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이게 잘 되고 있죠, 지금. 거대한 파라미터를 사용했을 때 잘 될지는 오픈 AI도 몰랐다고 들었습니다. 사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작할 때는 그거를 좀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10,000명이 돼가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거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커뮤니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피에 합류하셔서 수많은 선배분들과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동기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뒤에 올 후배 기수분들과 다양한 활동과 도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지원하셔서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아직 온라인 모집 설명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지금부터 저희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사전 알림 신청을 통해서 10기 슬로건을 발표해 주셨잖아요. 그 정말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아서 저희 3분을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꼭 사피 교육생 되시라고 이렇게 사피 교육생에게만 제공되는 웰컴 키트랑 커피 쿠폰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장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3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네, 뜨거운 열기의 조영준님, 꿈을 열기의 오진사님, 10기 일전의 이현수님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슬로건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에는요, 제일 먼저 제출해주신 분들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네, 3분 외에도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 사피닷컴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이 며칠이죠? 네, 5월 3일이죠. 그럼 저희 10기 제출 마감 일자는 언제죠? 네, 5월 8일입니다. 저희 단 5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죠. 저희 꼭 지원서 기간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해주세요. 저희 단 5분이면 지원 가능하니까요. 네, 꼭 지원서 제출하시고 연휴 기간 동안 놀러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온라인 설명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사피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안녕!